시사인터뷰 오늘 듣고 계시는 시각 8시 8분 33초 지나고 있습니다. 벌써 일주일이 지났는데 모로코에서 열린 제10차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총회에 참석했던 황전남 대표단이 무사히 귀국을 했습니다. 모로코 참사를 직접 겪은 허민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공동대표와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너무 무사귀환입니다. 예.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천원 같죠, 뭐. 예. 지금 이렇게 마주대고 이야기한다는 것이 너무 감개무량합니다. 네. 현장 상황을 직접 느끼셨잖아요. 네. 그 회의 중간에 아마 이제 지진이 네, 그렇죠. 있었을 텐데 네. 어땠습니까? 당시 상황이? 그러니까 우리가 회의는 그 월요일부터 시작했고 네. 그때 그 정확히 말하면 그때 금요일 그 모로코 시간으로 금요일입니다. 네. 9월 8일 날 밤 11시 좀 넘었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왜 그 시간을 정확히 기억하냐면 저희들이 그때 이제 제가 그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팀을 내가 이끌고 같이 갔었고 네. 또 제가 지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의 그 한국 대표를 맡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유네스코 팀들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팀들이 또 뭐 시장 군수도 많이 오셨어요. 그런 와중에서 있었는데 9월 8일 그 현지에서 저희들이 저녁에 이제 회의를 끝내고 저녁을 먹으면 끝내고 바로 이제 박방으로 들어갔는데 저는 이제 그때 가서 이제 그 다음 날 발표할 자료를 좀 정리하고 있는 상황에 있는데 네. 갑자기 그냥 뭐 책상이 막 우르릉쾅쾅하면서 뭐 호텔이 완전히 그냥 막 좌우로 흔들리는데 아이고 근데 여기 책상 위에 놓여있던 물이라든가 서류가 다 쏟아 내려버렸어요. 아, 그 정도로? 그 정도로 그러니까 거기 우리가 보통의 어떤 그 규모가 6.8 뭐 미국 질조사나 독일 같은 7.0으로 보던데 네. 문제는 그 이번에 그 진앙이라고 해가지고 그 지진하는 곳이 18km밖에 안 되는 아주 표면이에요. 네. 깊음은 모르는데 그러고 나서 또 우리가 보면 조양이동 단층이 좀 틀려요. 네. 아트 300 단층 이번에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크게 내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스페인까지 다 지금 이거 울린 것 같잖아요. 이번 경험을 통해서 보니까 제가 지질학을 40년 이상 하면서 야외를 많이 돌아다녔지만 네. 현재 그 순간은 내가 죽을 수 있겠다. 그 생각이 바로 들더라고요. 네. 아니 그 교단에서 강의만 하셨던 그 지질학을 흔들리는 걸 직접 겪으셨잖아요. 그렇죠. 예. 와, 그러면 뭐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말하기가 쉬운 건 아니에요. 네. 그 당시라는 것을 우리가 악몽이라 그래요. 아비규환이라. 네. 뭐 아무튼 뭐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저희 호텔은 그나마 네. 좋은 호텔이라서 그 정도인데 그리고 나서 어쨌든 지진이 나자마자 바로 그냥 저는 문자로 우리 동행들한테 지진 빨리 밖으로 나오라고. 그래서 손살같이 이제 막 뭐 허겁지겁 해가지고 뛰어나오는데 그게 엘리베이터 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계단으로 나오는데 뭐 외국에 있는 노부부들 뭐 쓰러지고 막 넘어지고 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밖으로 나와가지고 우리는 밖에서 이제 야외 거기는 좀 야외 수영장이 정도였는데 거기서 밖으로 나온 사람들 보니까 대부분이 밖에서 길바닥에 다 나와가지고 그냥 들어갈 수 없으니까. 들어갈 수 없죠. 근데 바로 이제 길가에 있는 건너편 호텔들은 많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 아수랑이 됐죠. 다 밖으로. 근데 이 진앙지부터 마라케시 시내까지 한 80km인데 거의 뭐 마라케시도 전체 거의 뭐 완전히 뭐 그 매출에 찍어온 사진들을 가서 보니까 마라케시 그 광장이 있잖아요. 네. 그 광장 이런 것들이 그 중요한 수산들이 대부분 다 무너져 버린. 그 정도 참혹하더라고요. 그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모로코 하면은 그냥 휴양의 도시, 그렇죠. 아주 국가, 그렇죠. 뭐 이렇게 카사블랑카, 네, 카사블랑카 이렇게. 근데 야 이게 그 지질판이 움직이는 그 곳에 위치해 있었나 그 나라가 이렇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 사실은 저희들한테는 좀 일반인한테 익숙치 않죠. 그런 네. 이야기가.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진에 대해서 쭉 이제 공부와 가르치고 하면서도 현재 스페인하고 모로코 사이에 있는 지브롤타 해협하고 그 사이 지중해에 대한 거는 거기는 조금씩 옛날부터 좀 났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번은 이제 내륙이었고 내륙에서 아틀라스 산맥이라는 그 산맥에 조양 이동으로 단층이 생기면서 완전히 그걸 갈라놨기 때문에
이거는 뭐 100몇 년 만에 나온 것이다. 그쪽 부분에서는. 뭐 그 정도인데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보통 그 진앙이 좀 깊은 곳에서 많이 발생하고 오늘도 뭐 어젠가 일본에서 지금 뭐 한 5.8이 났는데 그거는 진앙 깊이가 80km 정도 되니까 깊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뭐 17km, 18km라니까 거의 표면에서 터져버린 거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주변에 있는 그 모로코뿐만 아니라 쫙 옆에 스페인까지 다 울릴 정도가 되는 그런 규모였죠. 이야. 더군다나 대부분이 모로코는 흙집이잖아요. 다 무너졌더라고요. 그러니까 화면을 보니까. 흙집이고 또 돌담집이 많잖아요. 네네. 또 뭐 그런 걸로 봐서는 또 세계유산이 지속되는 그 세계유산으로 또 지정된 도시이기 때문에 옛날에 1000년 이상의 가옥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곳이 많잖아요. 네. 근데 그게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니까 그거는 사실은 내진도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건 지진에 뭐 완전히 약한 건물이죠. 그 모로코가 모로코에서 그 세계 지질공원 그 회의를 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총회를 이번에 했는데 그거는 2년 만에 돌아가면서 이제 각 대륙마다 합니다. 근데 서로 이제 하겠다는 나라들 나와서 이제 하는데 이번에는 모로코는 사실 아프리카 대륙에서 하는 첫 회의예요. 그만큼 의미도 크고 또 세계인들이 많이 몰렸죠. 사실 한 2,000명 정도 왔다고. 아이고야. 근데 이제 저는 지금도 지금 여기 옆에 서 있는데 이 주석 같이 앉아 있지만은 저는 원래 예정이 토요일 날 폐회식을 하면 그 다음 날 저는 이제 1박 2일로 그 야외조사를 가기로 돼 있었어요. 야외조사. 아틀라스 산맥 쪽으로. 네네. 그럼 뭐 아틀라스 산맥 쪽에 가서 1박을 하게 돼 있어요. 저는 원래 이렇게 계약이 돼 있거든요. 저 혼자 우리 팀과 혼자고 그리고 또 저는 이제 다른 그 유네스코 팀들과 함께 조사를 가기로 했는데 만약에 이 지진이 이틀 후에 났다. 그리고 제가 지금 모로코의 아틀라스 산맥에서 자고 있었다. 그러면 저는 지금은 뭐 여기 올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인터뷰가 안 됐겠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자체가 지금 너무 죄송하네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일단 뭐 통계상으로만 지금 숫자만 뭐 3천여 명, 뭐 30만 명의 이재민 뭐 이렇게 얘기 나와 있지만 현장이 수습되면 더 많이 늘어날 것 같고. 그렇죠. 물론. 예. 근데 왜 그 들려오는 소식은 국제 구호를 안 받겠다, 특정 국가에게만 받겠다 이렇게 하는 건가요? 저도 그거는 참 좀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제가 그냥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모로코가 완전히 그 왕궁이에요. 그러니까 그 왕 밑에 모든 것이 존재하는 뭐 다른 나라는 왕이 있더라도 그다음에 국무총리 수반이 주로 정치를 하게 되는데 거기는 완전 왕이 통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왕의 어떤 뭐 마음이 느낌이 아니면 이슬람이라는 종교라는 게 있는지 아니면 다른 피가 또 문제가 있는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아니면 뭘 하려고 하는지. 뉴스에서는 지금 뭐 국내 각 기업들이 다 지금 뭐 지원을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도달될지는 모르겠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다른 얘기로 좀 가볼게요. 그 관련돼서 세계지질공원 이제 회의를 하러 가셨다가 지금 이번 지진을 겪으셨는데 지질학의 전문가시잖아요. 우리나라도 지진이 그렇죠. 우리나라도 이미 경주나 포항에서 3, 4년 전에 또 지진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정성은 아니죠. 다만 이제 나는 위치가 주로 이제 그 영남 쪽에 양산 단층이라는 커다란 단층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번 같은 아틀라스 산맥에 있는 단층과 비슷해요. 그런 단층이 있는 것이 지금에서 지난번 몇 년 전에 우리나라도 사고가 나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월성인 이런 원자력에 대한 안정성이 있는 건 아니죠. 다만 이제 그 현재 우리나라는 그 태평양에 있는 그 해양판이 그 대륙을 밀고 오면서 두 개 부딪히면서 지층이 많이 나는데 거기에 이제 지금 일본이라는 나라의 판이 약간 상쇄 효과를 갖기는 해요. 막아주고 있는 거죠. 막아주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 대해서. 먼 훗날 아주 먼 훗날 보면은 일본도 바다 밑에 잠길 수 있다는 거죠. 계속 밀고 내려오니까. 근데 아무튼 그런 지질학적 요소 때문에 한반도는 일본이라는 그 섬 땅덩어리의 그 지각 때문에 조금 더 현재까지 안정성이 있다 하더라도 현재의 지구의 모든 일련의 변화는 결국 가속도 붙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북극에 있는 얼음들이
상대적으로 우리의 계획보다 예상보다 훨씬 빨리 지금 녹아버리잖아요. 그리고 지구가 너무 온난화가 좀 계속 가속돼 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전혀 예상치 않은 곳에서 지금 뭐 갑자기 폭풍이 일어난다거나 갑자기 여름에 눈이 내린다거나 이런 현상들은 현재 지구가 완전히 이제는 그 이 공룡시대 백악회 말로 가는 어떤 지구의 거의 종말로 가는 어떤 그 신호탄이에요 지금 이게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합니다. 누가 그 이 지진을 예상하겠습니까? 누가 지금 지진의 바다에 있는 쓰나미를 예상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지구라는 게 지금 이렇게 몸살을 앓고 있는데 우리가 지구를 잘 돌보지 않으면 결국 인간이 지금까지 과거에는 인간이 살기 전에는 동물들이 만들어낸 사회 속에서도 지각에 의해 가지고 지구의 내부에 있는 폭발에 의해 가지고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지구가 멸망하고 거기 있는 동식물이 다 뭐 예를 들어서 공룡시대 말에 6,500만 전에는 해양의 80%가 완전히 절멸했거든요. 네. 상상해 보세요. 지금 바다에 있는 80%가 절멸했던. 근데 그때는 지구 안에 있는 어떤 그 멘틀에서부터 오는 그 화산 폭발이라든가 이런 지구 내부 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인간이 지구를 또 못 살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플러스 알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야, 저희가 아침에 이런 얘기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지구의 종말과. 아니 근데 이게 예상할 수 없는 지진과 말씀하셨듯이 자연 재앙이 너무 많으니까. 네. 그 원인을 고민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뭐 그러면서 이제 그 세계지질공원 이제 회의를 하시면서 광주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무등산권 이거를 또 이제 얘기를 하셨을 텐데 재인증은 됐어요.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재인증이 됐어요. 그 우리의 그 무등산권도 세월을 다 이렇게 묻혀서 지금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우리도 지각이 계속해서 네. 뭐 움직였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등산권도 네. 지금부터 약간 8,300만 년 전. 그러니까 아까 6,500만 년 전이 이제 공룡의 말전이면 무등산이 공룡 시대에 만들어진 거예요. 공룡 시대에 만들어졌는데 네. 그 무등산의 지금 현재 주상절리는 응이하면 화산 폭발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생각해 보면은 모든 게 화산이 전 세계적으로 폭발하고 있을 때 무등산 만들었다는 것이고 그러니 이제 무등산의 가치라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한 것이 이제 가장 크다. 그리고 주상진리가 가장 넓게 분포되어 있다. 이런 가지가 학술엔 가장 크죠. 그다음에 서유나 이런 곳에 공룡화석 세계적인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것인데 제가 이번 여름에 그 해외 그 현장 실사를 2번 다녀왔거든요. 그 중국에 중국만 2번 갔다 왔는데 작년부터 좀 바뀌는 실사 기준이 이제는 그 기후 변화에 대해서 얼마나 모니터링 준비하느냐 뭐 이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심사 기준이 있지만 네. 이번에 하나 더 플러스 강화된 게 뭐냐면 결국 기후 변화와 관련된 거예요. 기후 변화. 네. 얼마나 준비하고 노력하느냐, 모니터링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다 화석이 열렸잖아요. 거의 대부분. 네. 그래 왔고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뭐 태양광이나 뭐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결국은 이제 지구가 어떻게 에너지를 쓰느냐,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사느냐, 물론 그렇게 맞죠. 근데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인류세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 된 거는 뭐냐면 1950년 이후부터 인간이 처음으로 방사능 핵 폐기물 실험을 했고, 네. 그다음에 또 콘크리트를 만들기 시작했고, 네. 그다음에 플라스틱을 만들기 시작할 정도로 인간이 만든 거예요 다. 네. 인간이 만들어 가지고 건물 짓고 뭐 하면서 결국 지구를 오염시켜 파괴시키는 그런 행동을 우리 인간이 굉장히 급속도로 해버린 거죠 지금. 멈추긴 해야 될 텐데. 지구의 환경 변화는 지금 멈추는 것보다는 가속도가 붙어 있는 걸 우리가 어떻게 예방하고 모닥하는 인간의 그 지혜가 필요하고 인간의 행동이 필요한데 과연 인간의 행동이 우리나라의 정책 기조도 예를 들어서 유럽이나 다른 나라 같이 완전히 차도 완전히 바꿀 정도의 시스템을 바꿀 정도로 이렇게 기후 환경 변화에 적용하는 모든 네. 그 사회에 그다음에 모든 투자가 돼야 되는데 이제는 뭐 우리는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으면 우리는 결국은 우리 스스로가 망하는 거죠.
예를 들어 지금 우리 탄소세를 내게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이 플라스틱은 뭐고 지금 유럽에서는 탄소세를 다 받기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출하는 거에 대해서 차량이든 뭐든 간에 아니면 이런 뭐 공산품, 건축품 모든 게 돼. 거기에 탄소가 들어가면 우리는 세금을 내게 돼요. 유럽에다가. 그러면 수출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나라에서 이 안에 탄소 넣지 말라고 해가지고 나라에서 돈을 지원해야지 이 기업에다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아리백 그렇죠. 예, 같은 경우인데. 예. 그렇죠. 그건 가장 기본이에요 지금 전 세계가. 근데 그 기본을 이야기 않고 있는 나라가 있다는 거는 좀 한심하죠. 우리나라도 지금 아리백, 뭐 아리100, 아리200, 200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네. 결국은 탄소 지수를 우리는 제로 만드는 좀 더 간에 못하게 좀 멈춰야 되는 건데. 그렇네요. 참. 지질공원 얘기하다가 지구의 기후변화와 종말과 아리백 탄소 배출권까지 얘기가 나왔네.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전체가 다 연결되어 있고. 지금 우리 삶이에요. 라이프예요. 네, 그러니까요. 네? 다 연결되어 있고 뭐 그 출근 중에 뭐 이렇게 심각한 얘기에 이게 아니라 당장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모든 것들 자체가 지금 지금 무엇이 중요한데? 그렇네요. 예, 당장 저는 오늘 써야 될 돈부터 걱정되는데. 자, 23일에 무등산 정상 이제 상시 개방으로 갑니다. 네. 예, 이것도 의미가 좀 큰 것 같습니다. 아주 크죠. 예. 거의 크죠. 거의 뭐 1960년 초니까 뭐 56년이라 그러지만 한 60년 만에 지금 천지인에서 일왕봉을 개방한 거잖아요. 이 네. 일왕봉까지 정상이고 그러니까 거기는 뭐 지금까지는 우리가 1년에 한두 번 해가지고 뭐 특별 개방했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상시 개방한다니까 그 의미는 엄청나게 크고 또 지질공원의 그 질 명소 사이트 가운데 천지 정상 3봉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유네스코 심사 오면 저걸 어떻게 하려면 내가 숙제했는데 이제는 그 정상까지 우리가 볼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는 거죠. 방공포대는 이 정도로 옮겨지겠죠? 그래야 되겠죠. 왜냐하면 사실은 방포대가 지금 그 옛날부터 할 수 있는 일이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상이 있을 필요가 없고 옮겨져야 되는 거고 방공포대가 이제 뭐 광주시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함께 해서 옮겨져야 되고 그 옮겨진 다음에 또 우리 숙제가 남아 있는 거죠. 무등산의 가치에 대해서는 우리 듣고 계신 분들에도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사실은 저도 12년 전에 유네스코를 무등산에 해주라는 그런 그 결국은 제의를 받고 시작한 일이었는데 네. 그 전까지는 저도 무등산 속사를 몰랐습니다. 무등산의 주상절리가 그냥 평범한 주상절리라니 하고 살아왔었는데 제가 책임을 맡고 연구를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네. 무등산이 세계적으로 이런 가치가 있고 다른 곳은 대부분 현무암이라는 암석인데 여기는 응이암이라는 아주 특이한 주상절리 모양이 갖고 있었고 저희들이 이제 국제적인 논문을 내면서 이거는 무등산 응이암이다. 마치 공룡의 티라노사우루스나 아니면 코레아노사우루스 신종을 내듯이 우리는 무등산 응이암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국제에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인이 똑같은 암석은 무등산 응이암 쓰게 돼 있어요. 지금. 그 정도로 독특한 암석이라서 여러분이 매일 다니는 주상절리지만 이거는 정말 다시 달리 봐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담양 화순이 같이 엮어 있기 때문에 광주 담양 화순 하나로 묶어져 가는 어떤 공동체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광주 전남이 또 하나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그 화순에 있는 담양에 있는 좋은 지질명도 문화의 명소들이 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걸 같이 가는 지속 가능한 그런 그 지역의 발전 공동체 갈수록 소멸되는 지역을 함께 어울리는 것이 하나의 큰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10월에 또 광주 MBC의 그 무등산권 마라톤 대회가 또 있습니다. 3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중단됐다가 다시 시작하는 건데 이렇게 무등산권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에 살 수 있고 사람들이 모일 수 있고 또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어떤 프로젝트들이 많이 좀 생겼으면 좋겠고요. 예. 앞으로도 좀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주 MBC가는 그 무등산 사랑하자 40년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허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김규민이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